예산심인데요. 강남구 예산이 태어나서부터 소멸할 때까지 그 역할을 다 할 때까지 생애 주기가 3년이 걸리더라고요. 왜? 2018년에 1년 내내 집행부는 주민참여 예산이다.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심의 의결을 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또 집행을 합니다. 1조 원을. 집행이 끝나고 나면 2020년에 가서 1차 정례회 때 상반기에 잘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 결산을 하게 돼 있고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3년이 꼬박 걸리더라. 그래서 한 예산이 태어나서 소멸할 때까지 3년이 걸리더라. 대신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주기도 3년이더라. 자, 의원님들 지금 예산은 2019년 예산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에 사업 예산의 뭐 한 60%를 상반기에 다 집행해라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예산 집행을 하라는 거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집행이 끝난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월 정도 되면 우리 의장님이 추천해서 본회의를 거쳐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결산검사위원이 회계과가 결산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된 예산을 갖다가 집행부 회계부서가 먼저 결산을 한번 하고 이 결산이 잘 됐는지를 사전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이 검사를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1차 정례회 때 결산 검사 승인을 받습니다. 결산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은 3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행부가 결산하는 문제. 두 번째, 의장님이 추천해서 본회의에 선임된 5명의 전문가들이 결산 검사하는 문제. 결산서와 결산 검사를 가지고 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하는 문제. 3가지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원님들이 이제 올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지만 작년도의 결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1차 정례회 때 결산 승인을 하게 돼 있고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작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산이 불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불승인. 의회가. 그러면 의회가 결산을 승인해 주지 않았다. 많은 하자가 있었다. 법적 문제가 있었다. 불승인되면 정치적으로 단체장이, 구청장이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산이 불승인됐을 때 어떤 페널티나 제재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만 책임지니까. 물론 결산 과정에서 뭐 횡령이나 심각한 회계 부정이 있었다.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그러면 의장님이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집행부의 장을. 고발하게 되면 수사에 들어가겠죠. 예. 자, 그러면 좀 있으면 또 2020년 예산 계획을 지금 집행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라도 주민 의견 수렴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다 예산 그 준비 과정입니다. 예산은 고무줄일 수도 있고요. 숫자 노름이고 조작도 가능합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회계를 조작하냐? 조작합니다. 많이 조작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이면 최고의 정치적, 정책적 산물이고 단체장과 의원과 주민들의 공약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보면 막 단체장이 자기 할 일만 막 넣어가지고 오는데 그게 그러면 안 되고 주민 참여 예산이 법적으로 의무화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담아와야 되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주민들의 약속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내용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용광로가 돼야 된다는 거고 모든 그래서 정책과 사업은 예산이 말을 해준다 뭐 이런 겁니다. 성과 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지방재정법 5조에 보면 돈을 투입할 때 돈을 들어간 만큼 어떤 성과를 보여주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의 일자리 예산 10억을 편성했다. 10억을 투입했을 때 일자리가 30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계획을 잡았으면 10억을 투입하고 나서 끝나고 났을 때 봤을 때 일자리가 30개 만들어졌다 그러면 잘한 거. 만약에 일자리가 25개밖에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달성. 만약에 30개만 만들기로 했는데 40개를 만들었다. 그럼 초과 달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과 계획과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은 뭘 확인해요?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의회에서 확인하는 거죠. 이 성과 보고서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 보고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한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실 텐데 의원님들이 들어갔을 때는
성과 보고서 중요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성과 지표가 있는데 그러면 130개 정도 지표가 있는데 그 성과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왜? 돈이 들어간 만큼 인풋, 아웃풋,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의무화했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 강남구의 2017년 결산서가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제가 2016년 것만 보고 왔는데 그러면 175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정책 지표가. 이 중에서 초과 달성은 29개, 달성은 107개, 미달성이 37개더라.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21.1%가 미달성됐더라 이겁니다. 그럼 보면 부서별로 쭉 나오죠. 부서별로 보면 안전교통국은 예를 들어서 31개 중에서 5개 정도가 미달성됐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비율적으로 많은 데가 기획경제국이 27개 중에서 8개 정도가 안 됐다. 도시선진화 담당관이 7개 중에서 3개가 미달성됐다. 거의 그렇죠. 50% 가까이 미달성됐다. 이런 내용들을 의원님들이 확인하시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를 보면 대략 미달성이 한 1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미달성은 목표치의 100% 미만이면 무조건 미달성. 100에서 130%면 달성으로 보고 130% 이상을 초과 달성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 범주 안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이제 성과주의 사업 예산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700억 원 정도의 주민 참여 예산을 하는데 우리 강남구는 2018년도 주민 참여 예산이 총 1억 8,900만 원 정도 되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뭘 해달라고 해서 반영된 내역이 1억 8,9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너무 미미한 거죠. 그래서 왜 주민 참여를 그럼 확대해야 되냐? 이제 보통 이제 기초의회에서는 야, 우리 의회가 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자기 뭐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압력으로 다가오고 우리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주민 참여 예산은 아까 얘기했지만 단체장의 권한을 주민에게 나눠준 겁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단체장이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권이 쉬운 말로 뭐냐? 예산 계획을 짜는 거는 단체장이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짠 예산이 제출되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늘리고 줄이고 할 수는 있습니다. 심의 의결권만 가지고 있지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구조에서 어떻게 그걸 갖다가 바꾸냐면 주민이 세금을 내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담아와라. 그래서 강남구청장이 예전에 다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일부를 주민에게 할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민에게 돌려준 게 고작 1억 8,900이라고 그러면 주민 의견은 거의 무시하고 구청장 얘기만 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은 좀 오해를 처음에 했던 거죠. 야, 주민 참여예산 뭐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꾸 가면 동네마다 가면 우리 지역에서 2개 올라갔는데 자르면 안 됩니다. 자꾸 얘기하는 거죠.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면 안 된다고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직접 대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사실은 삭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집행부 예산은 삭감하기 쉬워도 주민 참여 예산은 본래 취지대로 삭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니까 존중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대신 주민 참여 예산이 잘 되려면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의원님들까지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예산 규모가 1조가 되는지 어디에다 돈을 주로 쓰는지 거기에 대한 좀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민 참여 예산 학교를 만드셔야 돼요.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날 수 있게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만들어서 훈련된 사람들이 우리 예산도 좀 볼 줄 알고 우리 문제점이 뭐다를 알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집행부가 제안한 것들을 보완해서 제안하겠죠.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들어오겠죠. 그것들을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삭감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단체장이 제출한 것보다 우리가 삭감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부분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취지로 보면 존중해 주는 게 맞다 이런 거죠. 주민 참여 예산은 활성화되는 게 지방자치 원리에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노원구도 많은 건 아니지만 4억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우리가 1억 8,900만 원, 2억이 채 안 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017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총 세입이 1조 551억이었는데 우리가 쓴 돈이 6,848억 정도 썼대요. 그러면 잉여금이 얼마가 남았냐? 쓰고 남은 돈이 3,70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65%만 집행이 되고 25개국 평균은 한 85%다. 그래서 집행률에 문제가 좀 있다. 그 정도의 예산 3,700억은 돈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게 아니라 일단 1년 동안 고여 있었다 이런 거죠. 집행이 안 되고 중장기 계획을 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을 짜기 전에는 선행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재정 계획, 투자 심사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하는 내 지역에 공원을 갖다가 만들고 싶다, 뭐 구립 어린이집을 짓고 싶다, 도서관을 짓고 싶다 그러려면 이런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해야지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에 내 지역에 도서관을 내가 공약했고 짓고 싶다.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집행부서랑 문화체육과가 만약에 도서관 부서다 그러면 얘기를 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계획이 포함되도록 만드셔야 되고, 이 부서에서 포함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서 사업들이 전부 다 예산부서로 모입니다. 예산부서로 모였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 계획에 포함돼야지, 그 계획에 포함돼야지 2020년도 예산 투입이 가능한 겁니다. 예산을 미리 잡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사전 절차는 언제 하냐?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부서랑 토의를 하셔서. 그래서 사전 절차를 밟으시라. 행안부에서요,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바로 편성돼 왔다. 의원님들이 그 사업은 사실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놓쳤는데 나중에 단체장 예산 짤 때쯤 되면 투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 심의 다 끝난 다음에 예산에 막 갑자기 무리하게 집어넣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8개 원칙이 있습니다. 의원님, 8개 원칙이 있는데 공개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공개된 내용을 보고 왔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해서 1년 단위로 회계는 끝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매년 회계는 끝나서 다시 시행을 합니다.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빚을 내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지방채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목적대로만 써야 된다. 목적대로 써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의회가 심의 의결해준 대로만 써야 됩니다. 그걸 바꿔서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의 의결 기관인데 심의 의결해준 대로만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출산 장려 관련해서 강남구가 만약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쓰라는 겁니다. 10억을. 의회가 승인해줬다면. 근데 의회가 만약에 10억을 편성해왔는데 2억을 삭감했다. 8억만 쓰라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만. 만약에 10억을 해왔는데 2억을 늘려서 12억이 됐다. 그게 통과됐다. 12억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대로만 써야 되는데 2019년 올해 예산은 1월 1일부터 집행은 되고 있지만 그 계획을 수립하고 의결한 것은 작년이었거든요. 작년인데 올해가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전지전능하게 완벽하게 계획해서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변화들은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산의 이용과 전용과 변경과 이체가 있다 이런 겁니다. 대신 예산이 변화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왜? 계획 수립을 꼼꼼히 해서 목적대로 다 집행하면 좋은 거고요. 계획 수립이 허술해서 중간에 예산을 많이 전용했거나 변경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을 대로 쓰라고 했는데 그걸 변경한 거니까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용, 전용, 변경, 이체가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서 요 기둥이 보기가 싫다, 철거하자. 그랬을 때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구조에 문제가 생길 때, 아주 골간을 건질 때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흘렀는데 문제가 생겼다. 집행부가 마음대로 해버렸다. 안 된다 이겁니다.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대신 여기에 조명을 형광등으로 하든 LED로 하든 뭐 요 벽체를 뭐 이렇게 뭐 갈색으로 하든 파란색으로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뭐예요? 좀 갖다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누가? 단체장과 실국장이 재량껏 갖다 쓸 수 있다. 대신 많으면 안 좋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좀 갖다 써도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의원님. 자, 그러면 강남구가 2017년도 결산을 했더니 이용은 없었습니다. 의회를 동의를 받는 이용은 없어서 다행이고 전용은 43건이 12억 9천만 원 정도, 13억 원 정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전용은
구청장 승인을 거쳐서 갖다 썼는데 우리가 심의 의결해 준 것을 목적을 벗어나서 쓴 건이 43건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 의원님들이 자료 가서 최근 3년간 또는 최근 5년간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내역을 가져와 봐라. 그러면 강남구가 최근 5년간 의회가 승인해 준 목적을 벗어나서 쓴 내역들이 매년 늘고 있는지 아니면 줄고 있는지 아니면 이 내용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결해 준 심대한 목적을 벗어나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뭐 관례답습적으로 그냥 뭐 의회가 별로 안 따지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체는 조직 개편이 있을 때만 이체가 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이 43건 있었다. 뭐 의원님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고요. 그러면 전용 내역을 제가 그 결산서 가서 쭉 봤는데 만약에 42건인데 보시면 제가 여기서 본 거는 사유하고 날짜를 봤습니다. 날짜가 11월, 뭐 12월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강남구가 연말에 돈이 좀 집행하다 보면 돈이 좀 남으면 이 남는 돈을 그냥 의회 승인 안 받고 마음대로 많이 갖다 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시기가 적절해야 됩니다. 시기는 뭐냐? 돈 남는다고 연말에 막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산을 변경, 만약에 다른 데다가 돌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정식 절차는 추경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고백을 하고 의원님 요 돈이 좀 남습니다. 요 사업비가. 그런데 요 사업비는 좀 부족하니까 요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요 사업에다가 보태겠습니다. 의회 승인을 거쳐서 추가 경정 예산 때 바꿔서 의결을 받고 갖다 쓰는 게 정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경할 기회도 없고 추경도 안 한다. 뭐 건수도 많지 않은데 한두 건을 해야 되는데 추경하는 게 번거롭다. 그럼 뭐예요? 전용이나 변경을 해도 무방할 수 있다 이거죠.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시기가 있으면. 근데 내일 모레 추경을 하는데 집행부가 의회에다 고백하면 자기들이 욕먹으니까 그냥 막 갖다 써버렸다. 그런 시기도 중요하다 이거죠. 추경 전에 만약에 전용을 해버렸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사유를 잘 보셔야 된다. 자, 보시면 모든 예산서는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한 칸 들어가면 이게 정책 사업이 됩니다. 정책 사업에서 한 칸 들어가면 이게 단위 사업이 됩니다. 단위 사업에서 한 칸 들어가면 이게 세부 사업이 됩니다. 세부 사업에서 한 칸 들어가면 이게 편성목이라고 그러고 편성목에서 또 한 칸 더 들어가면 통계목이라고 합니다. 모든 예산서 체계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 안에서 고용촉진안정이라는 정책 사업이 있는데 일자리 정책과의 다른 정책 사업이 있다. 그 돈을 좀 갖다 쓴다. 여기 돈이 좀 남아가지고 다른 데 정책 사업 모자라는 데 돈을 갖다 쓴다. 정책 사업 간에 돈을 갖다 쓰는 것을 예산의 이용이라 그런다. 아까 여기 기둥을 없애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거죠. 근데 하나의 정책 사업 안에 단위 사업이 일자리 예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단위 사업에서 돈을 갖다 쓸 때는 구청장 재량으로 좀 갖다 쓸 수 있는데 그게 예산의 전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용이 많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냐? 그게 아니라 시기와 사유가 타당하면 용인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세부 사업은 뭐냐면 단위 사업 밑에 공공근로 사업이 있고 뭐 7호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 돈을 서로 좀 갖다 쓸 수 있다. 세부 사업 간에 돈을 쓰면 국장선에서 결제해서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좀 비중이 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결제권자가 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하나도 없을 수는 없으니 시기와 사유가 중요하다. 사전 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원님 예를 들어서 아까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다음에 출자 출연 동의안 뭐 이런 것들은 의회의 사전 절차를 거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을 짤 때는 뭐예요? 중장기 계획에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 중장기 계획은 대규모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투자가 적절한지 안 한지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게 시급한지 이런 투자 심사를 거쳐서 통과되면 예산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 절차를 거쳐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강남구 의회의 2차 정례회인데 작년 12월 5일자 회의입니다. 본회의. 그럼 보면 이제 뭐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부터 해서 쭉 있는데 이 빨갛게 테두리 치는 게 뭐냐면 출자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평가원
강남문화재단, 지방세 연구원 이런 데 대한 동의안을 사전에 거쳐야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전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출자 출연에 대한 사전이라는 개념은 지방재정법 18조가 개정이 돼서 2014년에 미리 해방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 강남문화재단에 돈을 강남 페스티벌 하는데 우리가 막 10억씩 만약에 출연하고 있다. 근데 야, 별 성과도 없고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 평가를 해서 의원님들이 이 출연 동의를 안 해줘 버리면 예산에 편성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먼저 거쳐야지 예산서에 담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산서와 동타임으로 동시에 제출되는 게 아니라 예산서가 11월 21일까지 오면 적어도 그 전에 10월이든 9월이든 임시회에 출자 출연 동의안은 다 통과가 돼야지 예산서에 통과된 부분만 반영돼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집행부는 어떻게 하냐면 꼼수로 예산서에 미리 담아가지고 오면서 출자 출연 동의안은 당연히 통과될 거니까 같이 제출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원칙은 어떻게 하냐. 서울시처럼 9월 6일자로 출자 출연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는 10월 임시회가 없으니까 9월 달에 다 받습니다. 9월에 다 받고 11월 1일부터 예산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가 지방세 연구원에 대해서 출자 출연 동의를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결은 아니고 동의 안 해줬습니다. 안 해주면 예산서에 지방세 연구원에 당연히 출자 출연해야 되는 돈이 편성돼서 올 수가 없습니다. 사전 절차입니다. 사전 절차. 이걸 왜 이렇게 그럼 법이 강화됐느냐? 출자는 뭐냐면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개념이고 출연은 기부금으로 그냥 기부하는 개념인데 누구 돈이냐? 우리 강남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남에게 주는 거예요. 남에게 줄 때는 옛날에는 예산서만 써와가지고 그냥 의원님이 통과시키면 통과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전에 동의 그 절차를 거치고 통과됐을 때만 예산에 담아와서 다시 예산에 만약에 통과가 됐다 그러면 금액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출연할 거냐 말 거냐만 통과시키고 그러면 작년에 10억 줬다. 예산서에 12억이 왔다. 12억을 7억으로 할지 5억으로 할지 13억으로 할지는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할 바고 거기에 출연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전에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산에 편성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이건 이제 집행부에다 얘기하는 거죠. 니네들 이제 올해부터는 내년 예산 다룰 때는 미리 사전에 출자 출연 동의를 거쳐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122조와 3조에 보면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은 복리정진을 위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양입 제출의 원리에서 재정 운영을 하고요. 중앙정부는 양출 제입입니다. 양입 제출은 헤아릴 양자인데 들어오는 세입을 헤아려서 쓸 돈을 계획을 짜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건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남구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세입을 먼저 보고 그 들어온 만큼을 세출에 짜라는 겁니다. 근데 중앙정부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지금 막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고 매년 3%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뭐 몇십조 일자리 뭐 예산을 쏟아붓고 뭐 빚을 내서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목표를 먼저 잡고 돈이 없으면 막 국채 발행해서 빚을 냅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뭐 통합발행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정을 갖다가 외부 의존 재원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재정 운영을 해서는 파산나기 딱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들어올 돈을 먼저 헤아려서 그 돈만큼만 매년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남구는 올해 예산에 보니까 8,716억 원을 본 예산에 편성했대요. 이게 이제 1회 추경, 2회 추경, 중간에 뭐 교부금 내려오고 막 하다 보면 간주 처리하다 보면 1조 뭐 1,000억, 2,000억 넘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본 예산은 여하튼 8,700억이다.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건 뭐냐? 7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 지방세, 세외 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자, 여기서 지방채 발행은 안 합니다. 우리 강남구는 그래도 재정 자립도가 좋아서 빚을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빚을 안 내니까 제로죠. 그러면 7개 중에서 6개죠.
6개인데 순수하게 들어오는 돈은 요 5가지 보조금까지고요.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라는 거는 원래 2014년까지 요 세외 수입에 들어있다가 독립된 항목인데 내부 거래는 말 그대로 우리 강남구의 예산을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아니면 공기업에다가 줄 때 내부 거래했을 때 돈이고요. 보존 수입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1년 동안 돈을 다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있는데 그 돈 중에서 순수하게 남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갖다가 얼마만큼을 미리 반영할 거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순수하게 그 해 연도에 들어오는 돈은 5가지밖에 없더라 이거죠. 5가지인데 우리 아까 지방세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2가지밖에 없어요. 지방세는 총 11개가 있는데 서울시가 9개를 가지고 있고 25개 구는 2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뭐야?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도 재산세 공동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는 25개국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있죠. 그래서 50%만 세금 낸 거 우리 강남구 세수로 확보되고 50%는 일단 다 서울시로 쏟아냅니다. 서울시로 쏟아내면 강남구는 만약에 재산세 규모가 한 6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 3천억만 우리 세수로 잡히고 3천억은 일단 서울시로 갑니다. 도봉구는 재산세가 다 합쳐봤자 한 500억밖에 안 돼요. 250억만 도봉구가 가지고 250억을 서울시로 쏟아냅니다. 그 쏟아낸 25개구를 다 똑같이 합해가지고 n분의 1로 25분의 1로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북 균형 발전이 이렇게 뭐 되는 거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지방세는 2가지. 세외 수입은 준조세입니다. 뭐 체육관 사용료, 뭐 쓰레기 봉투 수수료, 그 다음에 뭐 불법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뭐 과징금, 과태료, 뭐 교통딱지, 뭐 과태료 이런 거 전부 다 하여튼 세금과 아까 11가지 세금에 준해서 준강제적으로 걷어들이는 세외 수입이 한 1668억 정도 뭐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외 수입은 부서별로 워낙 수천 가지다 보니까는 통제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세금이 14개가 있는데 이 14개의 세금을 갖다가 1년에 다 걷어들이면 대략 한 275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9.24%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데 서울하고 25개구 그 다음에 경기도 6군데 해서 이쪽은 안 나눠주고 잘 산다고 안 나눠주고 전국에 뭐 한 217군데가 몇 군데를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우리는 들어올 돈이 없는 거죠. 들어올 돈이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안에도 4가지 항목이 있는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좀 받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교부세라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다 나눠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찔끔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교부세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돈은 안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조정교부는 서울시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아까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적세 2개 빼고 7개 세금 중에서 21.6%를 25개국에 나눠주는데 우리 강남은 또 잘 안 나눠주죠. 그래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래서 안 나눠주고 24개구는 보통교부세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냐면 1년에 한 3조 5천억 정도 되는데 3조 5천억의 90%를 서울시가 24개 구에다가 나눠주고 강남구를 제외한 그 다음에 10%를 남겨놓습니다. 얼마? 3,500을 남겨놓는데 이 3,500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 그래서 구청장이 신청을 하면 시장이 내려보내주는 돈. 그래서 아마 28억은 대략 특별교부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보조금은 국가나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100% 하지 않고 보통 이제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개인데 여하튼 요 2가지만 자체 수입이고 3가지는 의존 재원이라 해서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우리 강남구가 몇 프로냐? 70%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이 돈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 자립도가 됩니다. 8,700억 중에서 이 2개 돈이 한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 자립도는 한 뭐 60%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요 돈이 사실은 세외 수입에 들어 있어서 2014년까지는 우리 강남구의 재정 자립도가 더 높았습니다. 얼마? 한 80%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확 떨어진 이유는 수치상 떨어진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3년간 우리 강남구의 세입 결산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보면 예를 들어서 15년도 3천억, 1,480억, 3,100억, 1,600억 그 다음에 2017년은 3,200억, 1,700억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완만하게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늘고 있는 것을
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보조금 이런 것들은 요것도 보조금도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많이 줄었고, 그쵸? 지방교부세는 줄었네요. 2017년에. 세외 수입인데요. 아까 이제 지방세는 두 가지 했고, 세외 수입은 여러 가지 하천 사용료, 체육관 뭐 이용료 뭐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서별로 다 있다 보니까 금액도 미미하고 건수도 미미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의원님들이 수천 가지가 되는데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통계를 활용해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대비해서 2018년이 끝났잖아요. 2017년, 2016년 3년 동안 예산 대비해서 징수 금액이 비율로 50%가 안 되는 걸 가져와 봐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수입을 가진다고 했는데 50만 원도 징수가 안 된 거 있잖아요. 예산세에는 세입을 잡아놨는데 50%가 징수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디테일하게 따지면 좋습니다. 왜 따지냐면 그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보통 7급 뭐 8급들이 예산서를 짜는데 왔다가 예산 짠 사람하고 결산한 사람하고 다르고 또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다 순환보직이 되니까 이 업무가 정확하게 인기 인수도 안 되고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예산서를 베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체육관이 한 5월 정도에 공사에 들어가는데 1년치 막 사용료를 막 편성해놓고 막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한 5월까지만 징수되고 6월부터는 1년 동안 공사해가지고 사용료 수입이 없는데도 베껴서 쓰는 경우가 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계를 이용해서 의원님들이 견제 감시를 하면 좋다. 그래서 서울시도 보면 징수율이 수납액이 제로인 게 수두룩하다 이거죠. 예? 이건 뭐 한 부서만 본 건데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한 추계가 안 되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산 현액이 없는데 징수 결정을 하고 징수액이 있다. 이건 뭐냐면 예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잡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락한 거죠. 세입을 잡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중간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 돈은 뭐예요? 원래 돈이 들어온다고 계획을 잡으면 만약에 100원이 들어온다. 100원이 들어온다 수입을 잡으면 100원이 나갈 지출 계획을 짰을 텐데 100원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100원은 없는 돈이었고 중간에 100원이 들어온 뭐예요? 지출 계획을 짤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1년 동안 그 100원에 대해서는 세입을 정확히 추계를 안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냥 주민들한테 서비스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여 있는 거죠.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수, 그러니까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추정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그걸 정확한 계획을 짜서 100% 집행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겁니다. 지방교부세는 아까 보통교부세, 특별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서 우리는 거의 없을 거다. 뭐 이런 거고요. 서울시는 예외입니다. 자, 조정교부는 서울시장이 우리 구청장한테 주는 건데 죄송하게도 우리 강남구는 아까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니까 아마 특별교부금만 조금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강남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한 20억 정도 이렇게 내려오네요. 20억 정도 뭐 내려온다 이런 겁니다. 특별교부금은 이제 시장이 1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아까 한 3,500억 정도 가지고 있다가 25개국 구청장들이 요청을 하면 사업을 주는 건데 우리는 26억, 14억, 16억 뭐 이런 정도니까 미미하죠. 근데 강북구 같은 데 보면 특별교부금은 2016년에 195억 정도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은 예산의 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알지 못하는 예산이 195억을 회계연도 중에 구청장이 시장한테 가서 받아서 자기가 임의대로 의회의 통제를 안 받고 쓰는 돈이 195억 정도 되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구청장의 비자금이다. 이런 거죠. 의회에다가 미리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195억을 가지고 있는데 좀 뭐 그 시기한 예산들 있잖아요. 의회 제출해봤자 막 논란만 일어나고 의원들이 반대할 것 같은 것들은 슬그머니 그냥 예산에 안 짜고 편성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시장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회계연도 중에 몫이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돈은 구청장이 미리 써버리고 의회에다가 간주 처리 또는 뭐 승립전 사용이라 해서 미리 집행을 하고 나중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거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강남구는 별로 금액이 안 되니까 요 20억 어디서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고보조금은 2004년에 한 359개 정도 있다가 2015년에 한 912개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죠. 국가 보조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100% 국가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분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도 자꾸 뭐 5% 10% 보태라 그러니까는 우리 재정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직되는 거예요. 사업은 늘어나니까요. 국가가 100% 돈을 다 주면 좀 우리가 숨통이 트일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죠. 지방채는 우리 발행을 안 합니다. 강남구는. 그래서 채무는 없는데 우리 강남구에 또 부채는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와 부채는 차이가 있는데요. 채무는 내가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은 채무고요.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부채가 얼마냐 하면 채무는 제로지만 부채는 한 962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뭐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 공무원으로 채용됐는데 당시에는 계약직이었는데 퇴직금을 안 줘도 되지만 공무원이 나중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도 근무 연한까지 소급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동안 예전에 계약직으로 있을 때는 적립을 안 해놨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람이 퇴직할 때는 또 소급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돈은 부채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당장 내가 갚아야 될 돈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부채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으면 보증금을 받는데 그 보증금이 임대주택이 매년 8만 원씩 늘어나면 보증금이 다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나갈 때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악성 부채는 아니지만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강남구도 부채가 962억 정도 있는데 부채의 상세 내역을 한번 가져와 봐라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이니까요. 자, 결산인데요. 아까 결산은 핵심은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강남구의 결산 조례를 보고 조금 문제의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 조례, 현재 조례는 강남구의 결산검사위원은 아까 얘기했죠. 결산은 회계가가 12월 30일에 끝나면 지금 이제 결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월 중순이나 2월 정도까지 결산하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그 사람들이 결산이 잘 됐는지 들여다보는 검사를 합니다. 그 내용들이 의회의 1차 정례회 때 결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공무원이 들어가게끔 조례상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무 관련 전문가, 세 번째 공인회계사 세무사, 네 번째 지방의원 출신 결산 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 강남구 조례. 그러면 이 조례가 이렇습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은 누구냐면 의원입니다. 국가는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합니다. 감사원의 임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회계검사, 정부와 정부 산하 단체 모든 데 대한 회계검사가 있고 공무원 직무감찰 두 가지가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데 감사원은 헌법에서 독립기관으로 돼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헌법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견제감시기관인 의장이 추천해서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매년 들여다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물론 공무원 출신일 텐데 공무원 출신이면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예산과장 하다가 내일 퇴직을 했어요. 그 사람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왔어요. 그럼 자기가 작년에 예산 짜고 집행했던 사람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와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열심히 할까요? 문제점이 있어도 덮어주려고 하겠죠. 우리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견제감시기관의 입장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거니까 공무원은 들어오면 안 돼요. 사실은 원래는 뭐냐면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가 들어옵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차이는 뭐냐면 세무사는 세금을 매기는 사람이지만 계산하는 사람이죠. 공인회계사는 회계검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회계검사는 뭐예요? 공인회계사가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10명을 위촉하는데 7명은 공인회계사, 3명은 의원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기초의회는 3명에서 5명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는데 의원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의원은 1명만 들어갑니다. 대신 의원이 대표위원이 됩니다. 대표가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공인회계사로 다 채우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정 없으면 세무사 1명 추가해도 되고 공무원, 재무 전문가 이런 사람들 안 넣어도 됩니다. 원래는 공인회계사. 네. 그래서 서울시 조례는 이렇다 이런 참고고요. 두 번째 검사의 범위인데 검사위원회 직무인데 우리는 지방재정법 51조 시행령 59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회계법이 2016년 말에 생겼어요. 옛날에는 지방재정법에 있던 결산검사 내용들이 지방회계법 15조로 다시 법이 생기면서 이관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비보상인데 조례상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라고 돼 있는데 예산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10만 원을 주대요. 결산검사위원은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결산검사하면 수당이 10만 원이다 이거죠. 공인회계사 아무도 안 와요. 왜 안 오냐? 그때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그 사람들 대목기간인데 아무도 안 와요. 위에 와가지고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10만 원 벌라고 아주 뭐 좀 예를 들어서 뭐 공명의식이 있는 사람 아니면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왜 조례가 자꾸 공무원이나 재무전문가로 갔냐 하면 이게 약간 집행부의 농간에 의해서 조례가 바뀐 건데 의원님 아무리 뿌려도 회계사가 안 옵니다. 안 오니까 그냥 민간 전문가나 공무원을 넣읍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제가 구의원 98년 할 때 전부 다 회계사만 왔어요. 근데 왜 안 올까요? 10만 원 주니까 안 오죠. 20년 전이나 지금은 10만 원이에요. 아니 물가가 올라도 몇십 배 올랐을 텐데 근데 왜 자꾸 10만 원을 주자라고 할까요? 집행부는 좀 막 와가지고 의욕적으로 막 집행부의 잘못을 들춰내고 지적하는 사람이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결산검사위원 한번 해보세요. 공무원들이 국장, 과장들이 돌아가면서 와요. 20일 동안. 돌아가면서 와서 한 11시만 되면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요. 청계산 밑에 좋은 데 있는데 갑시다. 그건 뭐냐? 결산검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나 회계사들이 자꾸 보면 안 되니까 자꾸 그냥 끌고 가고 한 3시, 4시 되면 집에 가라 그래요. 결산검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지금이 아닌데 예전에 보니까 의원님 뭐 강남구의 회계과에서는 의원님은 이틀에 한 번만 나오면 됩니다.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 매일 출근해서 9시부터 6시까지 들여다봐야지 무슨 이틀에 한 번씩 출근하냐. 그건 뭐예요? 집행부가 의원님들이 계속 앉아가지고 지적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1조 원이 넘는 1년 예산을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60만 국민을 대표해서 들여다보는 건데 꼼꼼히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건수를 많이 지적해서 봐줄 땐 봐주더라도 봐주지 말아야 될 내용들은 봐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조례를 개정하시고 의장님이 공인회계사를 만약에 초빙하려면 3고 초려해야 될 겁니다. 아무도 안 올라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공인회계사 협회에다 뿌려서 그냥 신청자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내 주변에 공인회계사 있으면 바지가랑이 붙들고 제발 와서 우리 의원을 대신해서 제대로 좀 견제 감시할 수 있게 좀 들여다봐 달라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돈도 이제 조례 개정에서 좀 많이 주시고요. 자, 순세계 잉여금. 예. 아까 잉여금은 남는 돈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1년 동안 2017년에 1조 원이 들어왔는데 쓴 돈이 아까 6,800을 썼으니까 3,700억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남는 돈이 잉여금입니다. 세자가 나이 세자, 뭐 해세자입니다. 100세 시대 할 때. 한 해 동안 계산하겠자. 계산해서 남는 돈이 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세계 잉여금 해도 되고 잉여금 해도 되고. 그럼 뭐예요? 1년 동안 쓰고 남는 돈이 그렇다 이겁니다. 순자는 뭐냐? 순수하게 남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긴 남았는데 아까 3,700억이 그 안에는 순수하게 남는 돈이 있고 순수하게 남지 않는 4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3,700억에서 순수하게 남지 않는 그 4가지를 빼버리면 순수하게 남는 돈이 순세계 잉여금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산수를 하면 이런 거죠. 순세계 잉여금에서 예를 들어서 세계 잉여금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보조금 집행자의 4가지를 빼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8천억의 세입이 들어왔다. 그러면 6,500을 집행했다. 1,500억이 세계 잉여금입니다. 한 해 동안. 200억이 명시이월, 450이 사고이월, 100억이 계속비이월이다. 50억이 보조금 집행잔액이다. 800억을 빼니까 순수하게 남는 돈은 700억이더라. 뭐 이런 겁니다. 자, 의원님. 2018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2018년은 1조 원이 좀 더 넘겠죠. 만약 1조 1,000억이 들어왔는데 집행액이 7,000억이다. 그럼 얼마나 4,000억이 남았습니다. 4,000억이 세계 잉여금이라는 거죠. 우리 강남구는. 근데 그 중에서 4가지는 남긴 남았는데 2월비기 때문에 2018년이 끝났지만 2019년에 집행을 한 번 더 해보는 거. 그게 2월비입니다. 세 가지. 보조금 집행자는 뭐냐면 국가나 서울시에서 만약에 매칭으로 돈을 받았는데 100% 집행이 안 되면 매칭 비율대로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업이 있다. 국가에서 5억을 보태고 서울시가 2억 5천 보태고 우리 돈 2억 5천을 보탰다. 8억만 집행했다. 2억이 남았다. 2억의 50%는 국가에다 1억은 반납해야 되고 1억 중에서 또
50%인 서울시에다가 5천만 원은 갚아야 되고 반납해야 되고 내 돈은 순수하게 2억이 남았지만 5천만 원만 우리 강남구의 순세경이업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네 가지는 반납하거나 내년에 2월 시키는 돈이니까 순세경이업은 700억이다 이거죠. 근데 이 돈을 강남구는 예를 들어서 7년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2018년 예산에 1128억을 빼먹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예산서를 짤 때 이렇게 짤 수 있습니다. 세입이 기준인데 의원님 5가지 지방채가 없다고 하면 요 5가지를 했더니 8천억이었습니다. 그러면 8천억짜리 세출 예산서가 나오는데 순세경이역은 내년도 예산인데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지만 올해가 끝나면 얼마가 남을 거다 생각해서 미리 돈을 선반영, 미리 빼먹는 거. 빼먹는 걸 500억을 만약에 미리 당겨서 쓰면 8,500억짜리 예산서가 되고 그러면 세출계획은 8,500억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기법이 미리 빼먹을 수도 있고 미리 반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이렇게 8천억짜리로 운영을 합니다. 서울시는. 근데 우리 강남구는 아까 얼마에? 500억이 아니라 1128억을 미리 반영을 해서 당겨서 쓰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 올해 예산에 2019년 예산에 985억의 순세경이여금을 미리 반영해 놨습니다. 그럼 뭐예요? 2018년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집행부는 985억보다는 매년 한 3천억 정도 남으니까 985억을 미리 반영을 하면 985억 원어치가 세출 계획이 짜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당겨서 쓰고 있다. 자, 문제는 뭐냐? 그래도 강남구는 부자구니까 다행히 13.7% 미리 땡겨 쓸 때가 있고 21.9%, 32.8% 자기들 마음대로 고무줄이다 이겁니다. 속된 말로 좀 심각한 데는 뭐예요? 남는 돈은 293억이 남았는데 미리 빼먹는 게 310억 더 빼먹는다 이거죠. 그럼 뭐냐? 나중에 결산했을 때 감추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310억 원어치의 사업계획이 다 짜져 있는데 들어온 돈은 293억밖에 안 들어오니까 나중에 하던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래서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고백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자기들 입맛대로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의원님들 어떻게 감사 때나 또는 결산 심사 때, 결산 승인 때 이 예산을 강남구는 서울시처럼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 빼먹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빼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 돈이 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남구는 돈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구가 매년 돈을 지금 기금에도 한 3천억 정도가 쌓여 있고, 물론 이제 청사 뭐 건립기금이 주요하게 50% 정도 되긴 하지만 예산도 매년 1조 원이 넘는데 3,700억, 4천억 정도가 남으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7천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7천억 원어치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 주민들한테 급한 부분에 투입되면 더 효과가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니까요. 돈을 남겨서 이자를 남겨 먹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생활이 곤란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남구가 모범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일자리 진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 예산에 좀 투자를 한다든지 뭔가 좀 선도적인 역할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 강남구가 이렇게 돈을 계속 그냥 이렇게 좀 비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혹시 준비된 얘기 못한 내용들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의원님들이 중간중간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제가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